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요즘은 해가 빨리 넘어가요. 보통 한 3시, 4시까지는 영상을 담아야지만이 화면이 좀 밝게 나오고요. 그 다음날 그 시간 4시가 좀 지나서 찍으면 좀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올라가는 영상을 사실은 전날 찍어요. 오후에 주로 찍는데 어제는 꽃향기 야생화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찍는데 아침에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또 춥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10시를 넘었습니다. 10시 한 여기 보면 요 시계가 조금 좀 1시간가량 틀려요. 10시 지금 13분입니다. 온도 한번 봐주실래요? 6.5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꽃들은 이쪽에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싱싱하게 잘 피고 있죠. 밤에 온도가요, 굉장히 여기 낮아요. 이제 여기 몇 도 정도 되냐면요. 밤에는 3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중부의 밤 온도가 영하 4도 정도, 3도 뭐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우리 집은 영하 4도 더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낮 기온이 오늘도 굉장히 추워요. 최고 온도가 영상 3도예요. 그래서 영상 3도 이 정도 되면은 낮에 한낮에 1시, 2시 정도 온도를 말하거든요. 그때 문을 잠깐 열어놔야 되는데 문을 통풍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추워요. 지금 요 온도가요, 난로를 켜놓은 상태의 온도예요. 난로 바로 앞에 한 1m 한 10 정도 되는 온도가 지금 10도예요. 이렇게. 근데 밤에요, 여기가 7도 겨우 나와요. 6도, 7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추운 상태예요. 저기 문 앞에 아까 보셨던 저 온도계가 3도 요 정도 나오고요. 여기 안쪽에 지금 온도가 5도 정도 돼요. 저쪽 제가 거실에서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도가요. 그래서 같은 하우스지만 난로 가까이에는 조금 좀 온도가 높게 나오고요. 심지어 저 끝에 있죠. 저 끝에는 2도, 1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추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을 저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추위에 약할수록 이쪽에 난로 가까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추우냐면은요, 굉장히 많이 추워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베고니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안 보여주고 있죠.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됩니다. 햇살도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제 에키메네스 신nin기아 이런 것들이 다 잠을 자러 가고 있고요. 잠자러 가는 거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씨앗 채취한 거 이제 보여드렸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잠을 자러 가고 있어요. 에키메네스도 엄청 많이 갔죠. 이렇게. 이제 곧 이제 뿌리 수확을 해야 될 이 정도로 지금 잎이 말라가고 있어요. 자, 잎이 이렇게 말라가도요, 자르지 말고 그냥 두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에 구근을 키웁니다. 인디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좀 보실래요? 자, 인디언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다 말라 들어가면서 안에 구근을 키우니까요, 그냥 두세요. 이게 다 녹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구근을 수확하셔도 되고요. 분갈이 깔끔하게 해놓은 거는 수확 안 해도 되지요. 네, 수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2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2년 정도 키우면 구근이 막 한 군데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이걸 흩어서 이렇게 조금 좀 띄워서 이렇게 다시 해서 잠을 재우시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도요, 그 온도 있죠. 온도가 약간 좀 많이 타고 추위를 타는 식물들은 거실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햇살 많이, 그리고 또 강한 식물들은
창 쪽으로, 바깥 창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면은 조금 좀 키우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중부처럼은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요즘 뭐 밤에 영하로 내려가나요? 일기예보 보면 밤에 영하로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중부의 낮 기온이 밤 기온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내일 온도는요 영하 5도, 그 다음 날은 영하 7도 중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낮에 영상으로 뭐 0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낮에도 난로를 켜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중부 날씨가요. 그래서 추울 때는 추위에 강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주로 쇼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하죠. 아젤리아 이런 것들, 페랭이들, 그리고 시클라멘들, 요런 거, 펜지, 요거 비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페랭이류들요. 이런 거 굉장히 강해요. 차가 후룩수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국화류들. 마지막 국화류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 국화가 추위에 굉장히 강해서 뭐 영하로 내려가도 얼었다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국화류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가격도 착해요. 요즘 이제 3,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국화류들 정말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아주 요 색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장미류들. 장미가 의외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나온 거 있죠. 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찔레류들 이렇게 요즘 찔레가 저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벨벳 찔레, 국화류들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은 피지를 않고 있지만 앵초류들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도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겨울의 동안에는 괜찮아요. 여름에 조금 좀 관리가 좀 어렵지요. 대문자초가요. 굉장히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추위에 강해요. 여기만 0도, 1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좀 보세요. 꽃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의외로 생각외로 강한 아이들이 이 대문자초예요. 클리핑 로즈마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은 뭐 그닥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향기가 좋아요. 저는 매일 이렇게 만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좀 잘라요. 이렇게 한 가닥 잘라서 팬에다가 이렇게 두르고서 구우면 향기 정말 좋아요. 로즈마리를 계량한 건데요. 로즈마리보다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요새 4,000원짜리 자그마한 거 나오는데 그런 대로 목대가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은요 계속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와 있죠. 향기를 맡는 데는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거 하나씩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제비꽃이 나오고 있죠. 샤넬 제비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피려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많이 물었어요. 꽃대를 이렇게. 이게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겨울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괜찮아요. 천인국은요.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있을 때는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하우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꽃몽우리가 이렇게 맺히네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게 천인국이 하우스에서 계속 이렇게 키우시는 분 보면은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중부에서는 안 돼요. 중부에서는 노지에서 이거 다 죽고 없어요. 월동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안에 들여놔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새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장미. 아, 대문자초가 물고 팠나 봅니다. 동백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이렇게 꽃이 잘 핍니다. 자, 장미를 요즘 이제 구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국화, 장미, 시클라멘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장미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키우시려면요. 방제를 하고 키우면 돼요. 생겨가지고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구매해가지고 오시면은요, 일단 방제부터 하셔야 돼요. 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방제를 하지만요, 저는 물조르로 일단 방제를 해요. 이제 물건을 구매해 오면은 일단 방제부터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균팡이 아웃을요, 예방 차원이니까 곰팡이 아웃 요거 작은 병 있어요. 요거 뚜껑으로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다이충을 2개를 넣어요. 요거 다이충을 2개를 넣어 가지고요, 제가 흔들어서 희석해 놨어요. 자, 물건이 요거 이제 꽃향기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씩 줍니다. 요런 건 왜 그러냐면 뿌리 파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도 안 줍니다요.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 균들이 묻어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존 키우는 거한테도요, 이렇게 살짝 줘요. 이렇게 물이 젖어서 하면 벌써 이렇게 조금 줬는데도 흘러내려오죠.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국화에도 살짝 줍니다. 이렇게. 자, 많이 아니고요. 쉽죠, 이거. 스프레이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렇게 키우시면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기존 꽃한테도 이렇게 해서 뿌려요. 기존 키우고 있는 꽃, 요런 데다가도요. 뿌리팔이 저 하나도 없어요. 벌레가 이게 안 잡아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여기 한 마리 요렇게요. 저기 잡혔죠? 없어요. 뿌리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벌레가. 깔끔해요. 아주 제 영상 보시면 아주 깔끔한 거 보이시죠? 뿌리파리가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용량을 조절을 잘 못하셔가지고 낭패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말씀드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지 말고 이렇게 용량을 잘 지켜주셔서 하셔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름에 한 번씩 줘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이 방제를 할 때 저쪽 안에도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가 한 4m 정도 돼요, 저 끝이. 근데 저기에다가 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말통에다가요, 여기에다가 다이충을 풀어요. 저는 여기다 다이충을 풀어서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요, 저 안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약을 쳐요.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뿌리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바가지 정도 이렇게 뿌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방제가 돼요. 그리고 손이 닿이는 데 있죠. 손이 닿이는 데는 이렇게 직접 줍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저번에 요게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스프레이로 하게 되면 손 아기가 아파서도 못해요. 그리고 뿌리파리는 흙에서 나와요. 이 잎의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흙에다 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파리가 잘 생성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찔레나 막 이런 것들, 장미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꽃한테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방제할 때, 양이 저는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좀 아무 이상 없이 쉽게 저는 이렇게 방제를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기 흙에다가 이렇게 앵초, 운남 앵초 이렇게 해놨는데 꽃대만 이렇게 있죠. 모든 거한테 다 줘야 돼요. 뭐 생기는 거한테만 준다 이러신 게 아니고, 꽃 하초는 전체적으로 다 줘야지 한번 방제를 할 때 없어져요. 뭐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다 줘요. 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 방제를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미리미리 해야 되지,
꽃이 만약에 그 병충해가 생겼다 이러면은 생긴 거 위주로 용량을 2배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안 생긴 거 있죠. 안 생긴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안 생깁니다. 겨울엔 어쩔 수가 없어요. 통풍 때문에. 자, 이래 가지고 벌레는 충제, 다이충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곰팡이가 피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도 균제를 치지만 곰팡이가 쓸어 가지고 균팡이 아웃도 보름에 한 번 정도, 늦어도 뭐 한 20일에 한 번 정도 요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치면 겨울이 가요. 전 요렇게 해서 방제를 합니다. 오늘은요, 하우스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런 댓글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난로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하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꽃을 구매하실 때 약간 좀 추위에 강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뿌리팔이 생기신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다이충이 꼭 없으신 분들은요, 뿌리파리를요,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를 큰 병 1리터 기준으로 해서요, 수저로, 얼음 밥수저로 깎아서 하나 해가지고서 밑에 이렇게 해서 쳐주시는데,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뿌리가 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런 거, 연한 거 있죠. 이런 건 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나무류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가사나수도 우리가 알코올 있잖아요. 소독하는 가사나수를 큰 병을 사다가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락스로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곰팡이에는 락스가 잘 돼요. 근데 하초가 망가져요. 연하게 써도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소주로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소주를 제가 옛날에 다육이 키울 때 좀 많이 사용해 봤어요. 반질반질하게 임시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수간 있죠. 식물에 수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는 않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이제 쓰던 손소독제가 많이 남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글도 많이 남아 계신 분들 계시죠. 오래된 가글, 그런 것도 사용해서 뿌리는데요. 용량을 아주 연하게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그 세균을 죽이는데 특히 아주 그냥 강력하잖아요. 원액으로 쓰게 되면. 근데 식물한테는 식물이 잎이 망가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1000대1로 연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 치는 것보단 낫습니다. 1000대1이면 어느 용량이 될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쳐본 그 경험으로는요, 그 2리터 물병 기준으로 해서요, 티스푼으로 계량을 할 때요, 요걸로 제가 반 조금 더 가게 3분의 2 정도 계량을 해서 쓰거든요. 요게 뭐 다른 거 요렇게 계량할 때 쓰느라고 요렇게 그냥 여기다 항상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티스푼 하나 있죠. 하나가 요거 반 정도 될까 말까 해요. 이제 보면 좀 꽤 큽니다. 요렇게요.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핑크빛 그 숟가락만 해요.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절반 정도로 요렇게 희석해서 쓰면 용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손세정제, 손소독제, 그 다음에 가글, 요런 거 기준으로 해서요. 약하게 해서 쓰세요. 약하게 해서 써야지만이 해가 없지, 강하게 들어가면은 딱 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락스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는 분들도요. 약하게 해서 여러 번 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식물한테 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